이슈 한번 톡톡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염현석 기자가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네, 지금 출입처가 중우장대한 쪽으로 많이 좀 파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유, 네. 화학, 에너지 쪽입니다. 정유 관심 있죠. 이게 네. 기록과 관심 많고요. 네. 전유화 에너지가 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밀접하게 와닿지가 않다 보니 기름을 제외하고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이쪽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 몇 년째 지금 나오는 것 같고 네. 최근에는 또 이쪽 관련된 그 오너분들도 좀 이렇게 뉴스에 이제 많이 네. 오르내리셨고 자 지난해 이 정유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실적이 일단 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한번 짧게 짚어보고 또 올해 얘기 한번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실적 한번 살짝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지난해 뭐 다들 기고만장이 와서도 네. 한번 몇 번, 했었었는데 하셨죠. 네. 네. 평균 한 30% 전년 대비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가장 큰 이유는 중동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가 제품을 쏟아내면서 이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또 뭐 셰일가스다, 또 셰일가스 부산물인 타이트오일 이것 때문에 정유랑 화학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왔습니다. 이 참 중동업계의 그 공장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많이 지어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군요. 그렇죠. 이게 사업 간의 연관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중공업의 붐이 정유화학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아니 연관성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 플랜트가 그렇게 호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몇 년 지나서 정유화학계가 아주 큰 침체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는 좀 여기에다가 또 이제 약간 좀 지배구조라든가 좀 이렇게 경영진들 관련해서 네네. 좀 안 좋은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이제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네, 실형이 확정되면서 뭐 집행유예로 지금 석방된 상태이긴 하지만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제 등기사직을 다 사퇴했습니다. 네, 관련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SK이노베이션 최태원 회장도 역시 지난 4일 등기사직에 내려놨습니다. 네, 최 회장의 경우에는 뭐 회장직까지 물러난다라는 뭐 설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여러 가지 그 혼선 끝에 네,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정리가 이제 됐나요 이제? 네, 이제 정리가 그렇게 확실히 됐습니다. 회장직은 유지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또 뭐 GS 칼텍스 뭐 구정 때부터 터졌던 이 여수 기름 유출 사고 이때 또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뭐 IMU 에너지라는 엄청난 이미지가 이제 좀 많이 깎였고 장관님까지 그냥 이렇게 네. 가시고. 맞습니다. 이어서 뭐 금호석유화학 여수 공장에서도 야, 간단한 뭐 참 폭발 진짜? 사고가 있어서 이쪽이 좀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 사고가 같습니다. 사고가 끊이잖아요. 네. 아까 하나케미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그 요동을 치고 있더라고요. 하나케미칼 좀 어떻게 봐야 보겠습니다. 되는지. 맞습니다. 네, 하나케미칼이 지금 띄워놓고 있어요. 네, 그 GDR이라는 걸 이제 뭐 발행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GDR이 이제 글로벌 주식 예탁 증명서라는 건데 이건 뭐 증권을 뭐 직접 발행하는 건 아니고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증권 비슷한 걸 이제 발행을 해서 주식은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식은 예탁을 하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발행이 되면 이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좋아야 되는데 얘네 주식이 이날 6%나 하락했습니다. 얘네 주식이. 네. 걔네 하나케미칼 주식이 왜 이럴까요, 도대체? 6% 감소한 가장 큰 이유가 네. 만약에 이걸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호응이 그러니까 호응이 좋지 않으면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6%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업계에서는 뭐 5천억이다, 3천억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내부 관계자 말로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많이 돈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 발행하는 건 맞는데 그럼 얼마나 한 번? 2, 3천억? 3천억 미만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천억 미만. 네. 3천억 미만이면 호재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 GDR 발행도 증자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두산중공업도 작년에 그러잖아. 12월에 했었잖아요. 네. 4억 달러. 그때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 네, 네. 그랬던 백해.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물량은 또 대부분 소화가 됐는데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네요. 네, 아직 이게 뭐
주관사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저기 주관사를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5억 달러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너무 크다 막 이러니까 막 네. 오 놀랬군요 다들. 그리고 5억 달러가 힘이 실렸던 게 작년에 하나케미칼이 부채를 5억 달러를 차입을 했습니다. 5억 달러 정도를. 뭐 이렇게 네, 이걸 좀 갚는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200% 금방까지 올라갔거든요. 187%까지. 네. 이를 이제 150 기존에 이제 158%까지 다시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아니, 나오는데 요새 저 조정희 기자 네. 요새 재계 출입하려면 네. 정말 팔방미인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등기사지 사태도 알아야 되고 기름 유출도 알아야 되고 공장 폭발도 알아야 되고 상법도 알아야 되고요. 상법도 알아야 되고. 뭐 자본법 다 알아야 뭐 되고요. GDR도 알아야 네. 되고 이 도대체 이거 뭐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정확히 인프라 예, 인프라코어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 다 하려면 어떻게 밤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 연 기자 그래서인지. 예, 요즘 저녁에 술자리를 잡지 않는 대신에 이제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재계 기자들이 술자리 대신에 도서관으로 향하는 네. 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네요. 제가 보니까. 여의도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국회 있죠? 국회에 있죠. 네, 국회에서 가까운데.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자, 빨리빨리 합시다. 자, 다른 이 업계, 정유업계 기업들 어떻습니까? 최근 뭐 그때 지난번에 연기자 나왔을 때는 LG화학을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소송 관련해서도 네. 뭐 LG화학을 좀 좋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요새 뭐 배터리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네. 먼저 아까 LG화학 얘기가 나와서 먼저 LG화학 이야기 네.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LG화학이 뭐 2차 전지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다고 하지만 네. 매출의 70% 이상이 그렇죠. 석유화학에서 나오거든요. 네. 특히 여기에서 이제 뭐 저가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허. 카자흐스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아, 또 지어요? 네. 여기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가까운 데서 짓겠다. 네. 만들겠다. 바로 유럽으로 이제 팔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미국 셰일가스 업체랑 협약을 맺고 이제 미국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그냥 업계에 떠도는 얘기인데요. 이거 일단 한번. 하나케미칼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셰일가스에 진출하려고 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먼저 진출하면서 계약을 좀 불리하게 했다라는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가가 맞지 않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는다. 이제 후발 주자들이 진출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걱정되는 장면이에요. 뭐 결국엔 뭐 저가 수주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안 하면 또 안 되게 생겼으니까 뒤늦게 뛰어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면 경쟁 체어지 하다 보면 또 불리하게 계약해. 네, 맞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CEO를 오래 두질 않으니까 자기들 또 실적을 쌓고 한번 하려고. 네, 다음에 또 오면 또 뒤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야, 이 재계 다니다 보면 소문도 알아야 되고. 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알아야 돼. 네, 이어서 좀 정유 너무 네. 석유화학 얘기만 그러니까 해서 상황이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네. 일부러 또 가져오신 것 같은데 또 업계에 또 출입 저희 그 홍보실 분들 만나면 또 밥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네, 네. 좋은 얘기도 가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안 좋은 얘기만 하면 밥 안 사 나중에 삐지면 진짜 제대로 삐지면. 들었다 놨다 해야죠. 그죠? 맞아. 네. 먼저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야. 이거 완전히. 네. 정유기업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 S-오일은 이제 S-오일.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인 이제 아람코가 대주주로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8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울산에 있는 8조? 네. 오. 8조 원을 뭐 좋은 석유 얘기네. 정제 시설이나 뭐 석유화학 공장을 조금 더 이제 늘린다고 하는데 야, 아시아 교두보가 되겠구나. 네. S-오일이.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제 잘하면 8조 원 투자해서 이 투자가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유사 서열이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바뀌겠는데요. 네. 예. 특히 얘네들이 S-오일이 항상 잘했던 거는 좀 시장을 약간 리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맞아. 가장 먼저 들어본 것 시작을 같아. 했었거든요. 네. 파라자일렌. 근데 지금 과잉 공급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향이 안 좋은데 그렇지.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걸 찾겠다고 8조 원을 연구 개발 8조. 비와 함께 야. 사업 투자비에 쏟는다고 합니다. 정엽계 참
손 크네요. 네. 한번 투자하면 8조 이렇게 하고. 8조 원이라는 게 근데 실체는 있는 건가요? 명확하게? 네, 예. 대표이사인 알 마이셔가 네. 직접 얘기한 거니까.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산업부와 최근 MOU를 맺어서 야. 8조 원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8조 원 투자면은 정유 공장 제가 얼추하게 한 2-3개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네, 한 3개 정도 3개? 가는. 3개까지 나오나요? 네, 이게 네. 정유 공장만 짓는 게 아니기 같이 이제, 때문에 정유랑 석유화학 공장 하면 같이 지어야 되니까. 네, 아, 맞습니다. 3개 정도. S-오일이, 이게 사우디 회사이어서 그런데 기름은 좋다고 하잖아요, S-오일이.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S-오일 관계자분들께 제안하는 바는 광고를 구도일에서 김태희로 바꿔야 돼, 옛날. 그러니까 김태희는 아니더라도 수지 어때, 수지? 수지요? 요즘 SO 너무 많이 아, 너무 많다. 네. 아, 흔하다. 혹시 또 권장해 줄 만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약간 좀 그 정유 광고가 어. 약간의 그 성적인 코드도 예전에 담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광고가. 요새는 뭐 요즘엔 발랄하죠. 춤추고 율동하고. 친환경이잖아, 요새는. 네.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 네. 뭐 이미지 광고가 많습니다. 구도일이잖아요, 구도일. 네. 좋은 기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지 같은 좀 나이대 어린 네. 상큼한 모델들 좋을 것 같은데 또 수지 씨가 또 자기 이미지 변신 요즘 중 아닌가? 비싸잖아. 그런가요? 네. 거기 모델료가 비싸요, 그 업계가. 그래요? 엄청 비싸지, 당연히요. 네. 그렇습니다. 자, S-오일 8조 원. 네. 세계적인 정유회사가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해 주시죠. 이제 또 GS 칼텍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S 칼텍스. 네, GS 칼텍스는 지금 뭐 여수 사태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연초에 신년회를 통해 얘네들이 종합에너지 회사로 종합에너지 회사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이 말은 기존의 정유 사업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이제 화학과 에너지 사업을 늘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과 손잡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게 완전히 엎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소기의 성과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요? 네. 오, 뭐 여수 사고는 사고고, 네, 사고는 사고는 어쩔 수 사고고. 없는 거고. 사고는 사고고. 네, 오, 이제 사업만 좀 따로 떼서 보면 그런 네.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방통위 이제 그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13일부터네요. 24개월, 그러니까 아니죠. 2개월이죠, 2개월. 네네. 네, 2개월 동안 KT, LG 영업 정지가 되는데 기변 제외, 기변 제외는 기기 변경은 제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기기. 기변 제외 이렇게 뜹니다. 보니까 24개월. 와, 24개월 맞아요, 저거? 아, 24개월 이상 기변 제외. 아하, 그렇습니다. 이 2달간 영업 정지인데, 그러니까 24개월 이상 가입돼 있고 또 기기 변경 가입된 대상자가 기기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기 줄여놓으니까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속보 지금 방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24개월 이상 그 가입된 고객이 기기 변경을 할 때는 좀 제외를 하겠다. 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정유화학업계 혹시 또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뭐 짧게나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아까 정유업계 약간 좋은 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제 올해 화학업계 어느 정도를 이제 좀 주목해야 된다. 이 정도 간단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업계 올해 기대할 어떤 그 영업 네. 같은 것들. 화학업계가 올해는 조금 실적이 다들 반등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유가 이제 신사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사업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여기 이제 ESS라고 불리는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이 서너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야. 전기차 시장 역시 뭐 향후 앞으로 300조 이상까지 커진다고 하니 당연히 배터리 판매량이 늘는 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LG화학 역시 좋고요. 문제는 이제 더 주목받고 있는데 이제 한화케미칼입니다. 예, 한화케미칼이 더 주목받고 있구나. 네, 태양광 사업에서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태양광 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건데 그래요? 가장 대형 사업인 태양광 발전소만 올해 한 30%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거 발전소만. 발전소만. 오. 근데 발전소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 이렇게 고수익 영업이기 때문에 네, 돈이 좀 되겠군요. 네, 이미 그 징후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뭐 금호석유화학 역시 뭐 지금 부타디엔 값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이어 값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조만간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네. 롯데케미칼은 원래 싸게 많이 박리담회를 추구하는 회사였는데 오. 올해 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석유화학 업계 올해 조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조 기자. 네. 전기차 시장 확대 이제 된다는 얘기는 뭐 다 이제는 삼척 동자도 하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의 업체들 전기차 배터리 이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랄까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어때요? 많이 쓰나요? 우리나라 배터리는 뭐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석권을 하고 있고요. 이미? BMW도 얼마 전에 새로운 S- 뭐 향후 전기차 사업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업체들과 좀 더 손을 하겠다. 잡겠다, 그걸 넓히겠다라고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다만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좀 못 따라가준 측면이 있어서요.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주가가 엄청 오르더라고.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한번 분석해봐야 되는데 언제 한번. 자, 여기까지 하고 네. 화학 정유업체들 올해는 작년에 정말 그 많은 사건 사고를 좀 뒤로 하고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네.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연 기자도 좀 점심 저녁 단가가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지 뭐. 연 기자가 정유를 맡으면서 얼굴이 까매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름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로. 네, 약좀 원래 겨울처럼 조금 하얘져야 되는데 왜 그래요, 진짜? 그거 잘 맡고 있는 출입처가 그래서 그런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한 이유. 네. 예, 다소 좀 이렇게 매우 이 방송이 썰렁해지고 있어요. 네. 매우 썰렁해지고 있어요. 자, 잠시 잠깐 뉴스 보고 나서 우리 조정현 기자가 준비한 신차 이야기, 소나타 얘기입니다. 소나타 국민차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